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여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오직 날씨와 자연뿐인 듯합니다. 뜨거운 낮 기온이 우리 곁을 머문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7월 중순이 다가왔는데요. 선임 대통령의 암살 테러 소식으로 마음이 뒤숭숭한 한 주이기도 했고요. 다행히 무사해서 안심은 되지만 마음 한편이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어쩌면 이 여름도 만끽하지 못한 채 그냥 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은 착잡해지기도 한데요. 이곳 캘리포니아는 비교적 자연의 변화에 덜 민감한 곳이기도 하지만 혹시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가 더욱더 무감해진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라도 여름을 즐기면서 쉬어가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흰 도화지의 묶음처럼 하루하루가 바뀌는 빈 캠퍼스입니다. 그 캠퍼스 위에 그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그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흰색 도화지 그 자체여도 괜찮을 듯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삶의 그림도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려 나가느냐에 따라 그 색깔과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오늘 하루 그리는 우리의 캠퍼스 그림은 더욱 밝은 색이면 좋겠습니다. 깊어가는 푸르름, 이 여름이 함께하는 지금, 여기는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느리기에 더 느리기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일,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갖는 것이다. 이런 글을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뽑는 것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초연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여전히 행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눈앞이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불만스러운 부분을 억지로 찾아냅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솟구치는 샘물로 갚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교양이자 미덕이며 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합니다. 날이 쨍하니 맑으면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잘 자라겠다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날이 맑든 흐리든 매사가 불만스럽고 기분이 나쁩니다. 마리아는 어느 날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무조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 사이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마리아는 그제야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마침 눈앞에 국수를 파는 작은 식당이 있었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 한 번 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때 식당의 여주인이 그녀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배가 고프니? 마리아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돈이 없어요.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것으로 하자. 곧 그녀 앞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마리아는 국수를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아주머니는 저를 처음 보셨는데도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왜 매일 저를 혼내기만 할까요? 오늘도 엄마랑 싸우고 나왔는데 저를 찾지도 않잖아요.
참 매정해요. 그러자 주인이 진심 어린 말투로 그녀를 타일렀습니다. 얘야, 너는 기껏 국수 한 그릇을 준 나에게도 감사하면서 왜 10년 넘게 너를 길러주시고 매일 밥과 빨래를 해주신 엄마한테는 감사할 줄 모르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 잠시 베푼 친절에는 고마워하면서 낳고 수십 년 동안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일까요? 어쩌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살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일까요? 한 수도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재난입니까? 그것도 아니란다. 그럼 대체 무엇이 큰 문제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어느 기자가 가난한 시골 마을을 취재하러 나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산그늘에 자리한 아주 낡은 초가집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마당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여 숙제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저기 해졌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은 아이들은 몽땅 연필을 쥐고 노트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가까이 다가가 아이들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슬쩍 보았습니다. 노트 맨 윗줄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감사편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무엇이냐 묻자 아이들은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기쁜 얼굴로 자신이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향기로운 꽃에게 고맙습니다. 푸른 하늘에 고맙습니다. 크고 단 열매를 맺어준 사과나무에 고맙습니다. 둘째 형에게 고맙습니다. 저에게 산수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엄마께 감사합니다. 기자는 깜짝 놀라면서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행복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센터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 만족도가 높고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으며 비교적 고독하게 살았고 사망률도 1.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삶의 질을 높입니다. 길러주신 부모에게 감사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배우자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사실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도, 할 일이 있는 것도,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한 것도, 함께할 가족과 친구가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할 거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하게 살아가며 열정적으로 남을 돕고 순수하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훨씬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여름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여름이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일지는 몰라도
아마 우리가 보냈던 그 어떤 여름보다 더 멋지고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래서 평온한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른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 함께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 가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지금처럼 해왔듯이 모든 일에 잘 타협하며 지내야 할 시간입니다. 각 개인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듯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삶도 잘 지켜져야 할 듯합니다. 밝고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하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많이 웃으시는 그런 한 주 되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